제가 그 건축사업회 설계의도 구형 관련 백데이터 지원을 이제 뭐 회사로 사업해서 와서 그걸 이제 지원하다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뭐 이런 연구 영역에 좀 같이 좀 해 주십사 해서 이제 뭐 참여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요 표부터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그 표준 품생각과 비슷한 그 방식의 산정에 되는 그 기본 큰 틀의 컨셉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5조부터 10조까지 정해놓은 설계의도 구현의 업무가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도 계속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지? 이거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법 같은 이 지침을 바꾸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도 많다 이런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정하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틀 안에서 이 법을 바꾸지 않고 이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뒤로 간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해주신 것처럼 10조는 설계자가 여하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요청을 하게 돼 있고 무조건 설계자가 이제 최후에 이제 마감 단계에 거의 해당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따지면 마감 전에 저희가 설계자가 가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다 섞여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기본 업무 1로 세팅이 돼 있고요. 이거는 할 수 있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하면은 여튼 설계자는 답변해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업무 2고, 아까 더 앞단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22조에서는 설계자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현장에서 뭐가 와야지 해야 될 것처럼 적혀 있는데 실제 설계자가 능동적으로 이 모법에서는 제안을 해서 그 업무량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거를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지만 막상 지침에 오면 그게 딱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업무고, 요거는 수동적으로 되는 업무지만 설계자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일단은 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이 된다면 요거까지도 사실 설계의도 구현의 현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던 거고요. 요거 외에도 또 다른 업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특약과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 연구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건물의 규모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벽돌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천차만별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표준화된 뭔가를 만들긴 너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5조에 대한 대가, 6조에 대한 대가, 이 딱딱 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약간 난이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겠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내용이 표가 돼 있고요. 구성을 보시면 여기 밑에 기본 업무 소개, 추가 작성 업무 소개해서 소개 이렇게 쭉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검은 점이 딱 찍혀져 있는 게 이게 이 5조를 하기 위한 기본 업무에 해야 돼요. 질의가 오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설계 도서 확인하고 요거를 하고 요거 하면은 지금 이제 가중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시간 개념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사가 한 명이 이 처음에 질의를 확인할 때 투입되고 중급이 이제 뭐 문서를 받고 뭐 이런 행정 업무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되고 뭐 이게 이제 가중치랑 곱해지면 이제 요게 일종의 공량처럼 나오는 거고요. 15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 개념인데 약간 일의 개념에 가까운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로 저희가 세팅을 이제 가정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연구하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합치면 여기 3 정도 나오는데 이게 한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건축사가 요 0.5일 정도 투입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기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3일이 된 이유는 요 5조를 하는 게 아까 그 설계의도 지침에 5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져요. 현장에서 요청이 오면 5일 이내에 답변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5일 만에 딱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놓으면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아주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게 오면 3일 정도에는 업무를 끝낸다는 전제 조건이고 2일 정도의 이제 여유치를 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있는 6조나 7조나 다 조건이 좀 달라서 저희가 이제 100% 맞추지 못했지만 그런 컨셉도 좀 있어요. 법의 규정에 있는 그 목표치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점을 딱딱딱 찍으면 이제 요 공량이 산출돼서 이제 일종의 일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입 인건비의 기준이 이제
저희 건축사 고급, 중급, 뭐 초급의 기준이 됐던 거고요. 추가 작성 업무는 여기 이제 도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가 다르죠. 여기에 뭐 단순, 보통, 복잡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몇 장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장수를 곱하면은 이제 쭈루룩 곱해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모든 거 다 못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요 아래 이제 기준 이제 추가 작성 도서 한 장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그 어떻게 보면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대가 기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장당으로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땡겨와서 이거는 발생해서 우리가 한 장 그리게 되면은 뭐 보통 수준으로 한 장 하면은 그거를 준용해서 일단은 해놓을 테니 이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개정이 돼야, 그러니까 보완이 돼야겠죠. 이제 그래서 건축 설계에 맞는 공량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있는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 현장 업무 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어딘가 이제 예를 들면 현장 방문 모니터링은 현장 가서 뭐 계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게 계속 추가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 다음 이제 요 표에 그 뭐죠 대가 기준이랑 공량이 곱해져서 나오는 이 세팅 값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게, 앞에 저희가 한 건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되게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예시를 이렇게 똥똥똥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본 단가입니다. 한 건이 날라왔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는 드는 게 맞고요.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출장 여비는 준용을 할 건데 출장 여비가 지금 아직 안 타 있습니다. 안 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면 준용할 거다. 왜냐면 출장이 뭐 제주도를 가는지 어딜 가는지를 여기서 다 경우해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제 현장 모니터링 국내 출장 여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직접 경비 10%가 요 앞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의 출장 여비 기준에 그냥 국내 출장 여비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 있으니 그거 10% 출장 간다고 봤을 때는 직접비 10% 튀겨서 그거에 쫙 산출되게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 본 거고요. 그리고 추가 아까 도면 작성했을 때 한 장 더 하면은 그거 포함됐을 때 뭐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 보시면 사실 이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업무 조건 따라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본 업무의 출장, 추가 업무는 도면 한 장 정도 더 그리는 거에 또 출장, 뭐 요거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카테고리로 보고 이제 7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업무가 발생되지 않는 거거든요.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민 설명회 이런 데 가갖고 하는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 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줄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세팅이 됐을 때 아까 시립 마포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71건 정도 됐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공문 오가고 그러니까 받고 내보낸 게 한 151건 정도 됐는데 거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설계의 오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원 용역 때 저희가 잘 했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좀 감안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생한 모든 양을 다 하기에는 네. 근데 출장 업무들 자체는 되게 그냥 순수한 교통비 정도의 개념이지 하루를 그냥 예를 들어서 다 날려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본 지방을 간다거나 이제 하루를 다 날려먹는. 네, 그러니까 그 출장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산출된 거는 그래서 경비 개념인 거예요. 직접 경비가 가산된 거고 실제로 업무 투입되는 공량을 앞에서 되게 복잡하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투입된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건축사가 이미 적정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투입된 하루 내가 투입된 인량만큼에 대해서는 심지어 재경비까지 다 계산이 돼서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한 건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은 기회비용을 저희가 포기를 하잖아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딴 거를 벌 수 있는 거를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주장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근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의 최종 목적지는 기재부였어요. 그래서 숫자들을 가지고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를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5천억 원 정도 되는 공사 하는데 설계 의도 예상 업무가 갑자기 1,000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 숫자들을 보시는 분들은 왜 1,000건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의 논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정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처음 연구에 이제 사례조사 할 때 기준이 됐던 100억 원 기준의 공사일 때를 이제 월별 가중치 발생한 업무를 이제 1로 놓고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로 작아지거나 올라가는 공사비는 이 구간은 이제 저희 공공 건축사 대가 기준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면 그거랑 연동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또 더 다시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맞든 틀리든 가져왔고요. 그래서 100억 원 공사의 월별 가중치 이제 이 수행 기간을 이제 그래서 그 기재부 사람들을 결국은 하려면은 이 정도 공사는데 공사 기간 이만큼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시공사의 역량이라든가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같은 100억 원이라도 뭐 훨씬 짧게 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또 건축사들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그 공기 산정에 관련된 그 국토부 지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산식처럼 있어요. 사실 뭐 5천억 원 공사하는데 뭐 이거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여튼 그 산식도 구간이 한정돼 있었는데 좀 가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봤고 요거는 그냥 되게 평당 한 300만,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비, 그러니까 업무 시설 정도 되는 공사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숫자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는 그 국토부 지침대로 계산하면 이 숫자가 공사비가 표준처럼 나와요 하면은 그런가요 하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공사 기간 일단 1차적으로 그런 그냥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산식으로 나온 거고 그 산식에 요 100억 원에 782일 정도 하는데 월 뭐 1회라고 표현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1 정도의 이제 가지고 있고 27개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7회 뭐 이런 이제 그 업무가 발생될 것 같고 지금 현재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업무 1, 2 중에서 최종 마감 단계 때 실제로 지금 업무 수행 그 대가 기준을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침에서는 마감 때에서 건축사가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아까 돼 있던 그 10조 항목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기를 전체적으로 골조 공기 빼고 못 빼고 보면은 한 50% 정도 시점부터는 투입돼서 뭔가를 개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지워져 버리고 가서 그냥 사진밖에 못 찍는 상황이 되든.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게 월 1회잖아요. 네. 근데 보통 100억짜리 공사면 네. 저는 한 2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월 1회로 근데 그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안 돼.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재부를 가기 위한 약간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월 19회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9 이거의 19배 되는 업무량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월 1회로 이해하시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표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그 기재는 아니고. 그 얘기는 이거는 이제 금방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뒤에 이제 최종 16%를 가기 위한 지금 과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공사비는 50배가 커지지만 저희 업무량이 사실 50배가 커진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이제 왜냐면 그냥 덩어리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커지면서 공사비가 커지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한 19배 정도 커졌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작은 공사비, 100억보다 작은 공사비로 가는 거는 공사비의 절반 되는 비율보다는 오히려 얘네들은 이제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업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랑 얘는 50%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지니까 현재 그냥 기준으로는 마감 단계 때 적어도 이 발생 업무량의 절반 정도는 지금 건축사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업무는 50% 이상은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뭐 현장에서 뭐가 됐든 요청되는 에서 건축사가 수동적이 됐든 해야 될 것들이 또 나머지 한 50%가 될 거다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계적인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요 공사비가 5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횟수가 사실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횟수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횟수라고 봐도 안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사실 추가적인 이제 보완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기준의 약간 스타트 점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네. 더 남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런 표가 있잖아요. 저희가 잘 익숙한 이 표의 구조를 가지고 아까 이종 보통의 중급이 100억의 기준이 아까 27 그걸 가지고 이 비율은 저희 그 설계비가 세팅되어 있는 비율 그대로 튀겨진 겁니다. 그냥 이 27을 가지고 설계비가 가지고 간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계략적인 뭐 그 가중치잖아요. 일단은 이게 상급으로 가고 복잡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설계비를 저희가 책정할 때 이미 가중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걸 따라간다 그럴 때 기재부가 건축의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이미 누가 전문가가 잘 만들어 난 그 수치를 감히 뭐라 하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공략이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요 앞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단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10조의 기본 단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 단가 저희가 이제 국내 출장비가 그래도 저희가 이게 설계우드 구현을 제대로 하는 용역비를 지금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가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고 국내 출장비까지 그냥 반영된 단가를 곱해면은 비용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냥 이제 기계 아까 업무량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금액의 숫자를 만들어 뽑아놔본 이유는 결국은 예산의 지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얼마를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지 되는지를 모른다 해서부터 시작돼서 요 금액의 기준이 일단 됐고요. 저거 근데 저기 너무 2003년도 23년도 거 받아낸 게 아니죠? 아까 그 단가가 그렇죠. 네. 아마 작년에 기준으로 네네. 네. 네. 일단 나중에 질문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선진국의 해외 선진국 사례 비교 분석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그 사례 가지고 한 거 이것저것 비교를 했더니 그래도 이제 16% 저희가 되게 익숙한 숫자인 8%의 2배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라고 된 거 일단은 저희끼리는 이제 그 결론을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 이제 이 16%는 아까 앞에서 그 업무량을 제가 50% 나눴는데 기본 업무 1 하는데 이미 8%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8% 받는 거는 기본 업무 1을 하는 업무 대가로는 적정하다 정도라는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8%로 아우리에서 최초에 제안한 거는 그 마감 단계에서 가서 하는 그 업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설계 도서 예를 들면 의도가 뭐야 하고 막 물어보는 업무도 이미 8% 정도는 이미 요청하고 있는데 그건 못 받고 있다. 이런 사실 이제 일종의 논리 구조를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은 16%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정률을 좀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 그 설계가의 16% 정도면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요 앞에 이 복잡한 숫자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저희가 이게 설계비의 16%냐 설계비 몇 프로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 대가 기준에 있는 그 설계율표가 아까 이제 2종 중급도 이미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존재하는 한 그거에 16%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걔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 설계 의도 구현 업무 대가도 같이 계속 작동되게끔 사실 이제 완성이 돼 있어야 이제 법 하나만 바뀌어도 계속 이거에 관련된 업무가 바뀌지 않느냐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설계비의 정률 18%를 현재 법을 바꾸지 않는 구조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서 복잡하게 계산한 거나 이거나 숫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16%로 계산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제 숫자들이 쫙 나오거든요. 요 지금 이제 제일 큰 거 보시면은 39억 정도 되는데 복잡하게 계산해도 한 36억이다 해서 이 두 개를 표준평생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 비교를 딱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제일 저희가 발주가 많이 나는 5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요 사이에서는 그 두 개 일회 계산하나 절회 계산하나 5% 안에의 오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거의 대부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거 아니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사비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급격히 그 산식에 대해서 이제 그 숫자 하나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이건 어떻게 보정을 제가 일부러 하려 그래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공사비가 기준 아마 10m 밑은 설계비가 1억 미만이어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예. 계약 대상이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가 현재로는 예,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 다시 바꿔야 그러니까 이제 예, 아까 말씀하셔서 현행으로 예, 현행법에 설계비 1억 미만이면은 설계비도 대상이 아닌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요 표에서는 이게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비는 여전히 있고 그 설계비에 연동되는 필요한 금액은 계속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한번 빼놓으면은 기재부는 이거는 우리 안 해도 되네 하고 이제 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세팅 값을 저희가 건들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한번 맞춰보겠다 해서 그래서 이런 뭐 그러니까 결과치를 데이터 결과치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